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다음 주 청약을 동시에 하는 세 종목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되었는데요. 롯데렌탈, 아주스틸, 브레인즈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롯데렌탈이 충격적인 수요 예측 결과가 오늘 또 나왔는데요. 그럼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청약할 만한 종목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정부터 볼까요? 세 종목의 청약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인 9일과 10일입니다. 환불일도 12일 목요일이므로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후반부에 바이젠셀이 청약하는데요. 청약 일정이 8월 12일부터 13일이므로 세 종목의 환불금으로 바이젠셀 청약이 가능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려던 S&D는 8월 4주차로 연기를 했습니다. 8월 24일과 25일인데요.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와 또 청약 일정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각 종목의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롯데렌탈은 다양한 렌탈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렌터카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또한 자회사로 카쉐어링 기업인 그린카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 공모 자금 중 1,000억 원을 그린카에 지원할 만큼 롯데렌탈에서 그린카는 중요한 미래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스틸은 컬러 강판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철판에다가 도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강판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가전제품이나 건물의 내장재로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아주스틸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 주요 제품에 납품하고 있으면서 국내 컬러 강판 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점유율도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요. 마지막 기업은 브레인즈 컴퍼니입니다. IT 인프라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주로 관공서 쪽에 많이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사업 영역인 만큼 브레인즈 컴퍼니는 탄탄하게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 가격 볼까요? 롯데렌탈과 아주스틸은 희망상단 가격으로 확정하였는데요. 그리고 브레인즈 컴퍼니는 공모가를 2,500원 초과하여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롯데렌탈은 공모가 59,000원, 모집 금액은 8,509억 원입니다. 코스피 대형 종목이고요. 아주스틸은 공모가 15,100원, 모집 금액은 1,047억 원입니다. 아주스틸도 코스피로 상장하는데요. 코스피 종목으로서는 소형급입니다. 마지막 브레인즈 컴퍼니의 공모가는 25,000원, 모집 금액은 150억 원입니다. 코스닥 소형 종목이고요. 공모 가격 신청 비율을 보시면 롯데렌탈은 희망상단을 신청한 비율이 65.9%가 나오면서 희망상단 가격 59,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스틸은 희망상단 초과 신청 비율이 63.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초과를 결정할 만한 비율은 아니었으므로 희망상단 금액 15,100원으로 확정했다고 봅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초과 신청 비율이 83.2%가 나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최근 청약했던 종목들 중 공모가를 초과 확정했던 기업들인데 맥스트, 라온테크 둘 다 90%가 넘는 비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즈 컴퍼니가 공모가를 초과 확정한 결정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 경쟁률과 의무 확약 비율 보겠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롯데렌탈의 수요 예측 결과가 충격적인데요. 크래프톤보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218대 1, 의무 확약 비율은 14.7%입니다. 이 정도면 기관들이 철저하게 외면한 수준의 결과라고 봅니다. 아주스틸은 기관 경쟁률 1777대 1이 나왔고 의무 확약 비율도 16.3%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브레인즈 컴퍼니는 기관 경쟁률은 1429대 1, 의무 확약 비율은 8.9%가 나왔습니다. 최근 청약한 종목들의 평균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결과입니다. 그럼 한 종목씩 모집 규모가 비슷했던 종목들의 평균과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롯데렌탈부터 볼까요? 롯데렌탈의 모집 규모는 약 8천억 원인데 화면은 금년 상장한 종목 중 모집 규모가 약 5천억 원 이상 되는 7종목입니다. 크래프톤은 4조 3천억 원이나 모집을 했으므로 7종목 간의 편차가 큰 편인데요. 종목 수가 좀 많았다면 범위를 좀 더 좁혔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7종목 중 시초가가 200%로 출발한 종목은 SK 형제들 뿐이었습니다. 이 7종목의 평균 기간 경쟁률은 1281대 1, 의무 확약 비율은 33.7%였습니다.
롯데렌탈의 결과와는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다음 종목 아주스틸 바로 보겠습니다. 아주스틸의 모집 금액은 약 1천억 원대이므로 모집 규모 800억 원부터 1200억 원 사이 6종목을 선별하였습니다. 전부 금년도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6종목 중 시초가가 200%로 출발한 종목은 솔루엠과 네오임뮨텍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6종목의 평균 기간 경쟁률은 834대 1, 의무 합격 비율은 10.8%였는데요. 평균 기간 경쟁률이 1000대 1 미만으로 나오는 구간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에서 모집을 한 회사들은 애매한 종목이 많았다는 건데요. 아주스틸의 수요 예측 결과가 평균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스틸의 청약에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브레인즈 컴퍼니도 보겠습니다. 화면은 브레인즈 컴퍼니의 모집 금액인 150억 원과 유사한 규모로 금년도 청약했던 8종목인데요. 굉장한 소형 종목들입니다. 8종목 중 4종목이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였고요. 소형 종목들은 확실히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8개 종목의 평균 기간 경쟁률은 1465대 1, 의무 합격 비율은 13.7%였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의 결과가 평균보다 약간은 못 미칩니다만 그래도 무난한 수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렌탈의 공모 주식수는 1442만 주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360만 주를 배정하고요. 우리사주조합에게도 288만 주 배정합니다. 아주스틸은 694만 주를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173만 주 배정하였고 우리사주조합에게도 20% 비중을 배정하였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60만 주를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 15만 주, 기간 45만 주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상장일 유통 물량 체크하겠습니다. 롯데렌탈은 수요 예측에서 의무 합격 비율이 14.7%가 나왔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유통 주식 수는 1037만 주가 됩니다. 비중으로는 28.3%인데요. 그리고 대규모 구주 매출로 인해서 기존 주주 물량이 유통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아주스틸은 수요 예측 의무 합격 비율 16.3%를 고려해주면 544만 주가 유통됩니다. 비중으로 20.6%인데요. 실제 배정에서 의무 합격 비율을 2배 정도 잡아준다면 유통 물량 비중은 약 18%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최상급의 유통 물량 비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 주주도 51만 주로서 비중은 고작 1.9%입니다. 역시 좋은 비중입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기존 주주 물량이 82만 주로서 비중은 19.9%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의 의무 합격을 감안해도 유통 물량은 138만 주로서 비중은 33.6%입니다. 그러므로 유통 물량 비중으로만 보면 보통 수준입니다만 기존 주주의 물량이 상장일에 많이 유통되는 것은 약간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데렌탈의 주관사는 8개 증권사인데요. 수요 예측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8개 주관사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청약 수량이 많은 주관사는 NH, 한국, KB증권입니다. 아주스틸은 미래에셋증권이 단독으로 주관합니다. 1인당 청약 한도는 17만 2천 주이므로 넉넉하고요. 미래에셋증권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키움증권이 주관하는데요. 1인당 청약 한도는 만주이고요. 청약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럼 또 자기 반성에 시간을 가져야겠죠. 한컴 라이프 케어에 이어서 롯데렌탈도 워밍업에서는 호평했는데 왜 수요 예측 결과가 이럴까 고민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 고려하지 않고 EV/EBITDA로 산정했던 공모가를 PER로 바꾸어서 다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유사 기업으로 비교했던 SK렌터카와 AJ네트워크스입니다. 두 종목의 최근 4분기 순이익 PER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그런데 AJ네트워크스는 최근 4분기 순이익이 적자입니다. PER로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외를 하고 SK렌터카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롯데렌탈의 재무제표입니다. 최근 4분기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간단히 산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순이익은 415억 원이었고요. 여기에 20년 1쿼터 순이익 76억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21년 1쿼터 순이익 186억 원을 더해주면 최근 4분기 순이익으로 525억 원이 나옵니다. 그럼 SK렌터카와 비교를 해볼까요? SK렌터카의 현재 시가총액 기준 PER은 38.9입니다. 그리고 롯데렌탈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2조 1천억 원인데요.
여기에 최근 4분기 순이익 525억 원을 적용해주면 PER이 41.2가 됩니다. 유사 기업보다도 PER이 높고 이 정도 PER이면 거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종목의 PER이 공모가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공모 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면서 PER은 낮아지겠지만 공모가 자체만으로는 전혀 싸게 보이는 가격이 아닙니다. EV EBITDA를 적용하여 착한 공모가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PER을 적용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종목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롯데렌탈은 청약을 건너뛰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크래프톤보다 좋지 않았고 나름 PER로 계산을 했을 때도 공모가 자체가 매력적인 부분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주스틸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증권사도 미래에셋 증권 단독이므로 분산되는 것 없이 다들 자금을 총동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공모가를 초과 확정한 부분이 단점인데요. 공모 가격을 희망상단으로 정했으면 더 매력적으로 생각이 되었을 텐데 초과하는 바람에 장점이 축소되었다고 보고요. 균등만 참여하는 게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스틸 쪽으로 너무 경쟁률이 쏠리면 이쪽을 역발상으로 노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청약 전에 청약하는 종목들을 가볍게 파악하기 위해서 워밍업으로 먼저 종목을 소개드리고 그 다음 수요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청약 핵심 정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워밍업은 말 그대로 어떠한 종목인지 감을 잡는 용도로만 참고를 해주시고 실제 청약 참여 유무를 결정하시는 것은 청약 핵심 영상을 보시고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를 일찍 나와서 속은 좀 쓰렸던 하루지만 그래도 수익은 수익이므로 즐겁게 주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